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국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여러분을 매료시킬 수도 있었고 다른 국가들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수도는 어디일까요? 한 국가의 수도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전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이제 이 광대한 국가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대해 이야기하고 러시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약 17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어 엄청난 크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의 심장으로 여겨지는 모스크바는 벨로루시의 동쪽 약간과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북부 시베리아의 얼어붙는 추위가 지배하는 지역이 아니라 서쪽 국경을 따라 보다 온화하고 따뜻한 지역에 있습니다. 러시아 북부에서 찾을 수 있는 뼈를 내는 영하 50도 섭씨의 기온과는 달리 모스크바는 겨울철에 영하 20도 섭씨 정도로 온화한 날씨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이 시즌에는 쌀쌀한 추위가 지속됩니다. 지도를 조금 확대해 보면 모스크바가 특별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의 전체 면적은 251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인 모스크바에는 약 19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6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850년 이상 러시아와 러시아 사람들의 수도로 지내온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물론 이렇게 밀집된 인구를 작은 공간에 담기 위해서는 고층 빌딩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러시아 도시에서는 수백 개의 높은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평균 아파트 임대료는 다소 나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8만 루블입니다. 최소한 8만 루블에 해당하는 이 3베드룸 아파트의 달러 환상하는 최소 800달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러시아, 특히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모이는 모스크바에 살 생각이시라면 이 도시의 생활비는 월 최소 2,000달러 정도입니다. 5만 루블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아파트는 최소 20년 된 것이며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매우 작습니다. 전 세계의 수도 중 거의 절반이 해안계에 위치하고 있지만 모스크바는 바다와 가깝지 않습니다. 도시의 중심을 흐르는 모스크바 강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겨울과 여름 모두에서 평화로운 휴양지 역할을 합니다.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이 강은 사람들을 위한 육상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이 존재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도시는 광활한 평원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궁전은 러시아를 상징하는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이며 러시아를 방문하는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푸틴의 공식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고등법원의 도시인 만큼 국가 행정의 중심지이자 부유한 올리가르히들의 놀이터인 이곳에서는 종종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고급 관용차를 볼 수 있어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합니다. 러시아에는 크렘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전들이 많이 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어로 잘 알려진 유명한 레드스퀘어는 물론 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장의 주변은 조약돌 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레드스퀘어는 러시아와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시간을 보내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 도시의 생명선인 건축물들은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광장은 너무 넓어 푸틴과 같은 대통령들이 연설을 하거나 국가기념일에 레드스퀘어는 수백만 명으로 가득 찹니다.
모스크바의 또 다른 상징인 역사적인 성 바실리 동관이 이 레드 스퀘어의 자랑으로 우뚝 서 있으며 가장 위대한 아이콘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 광장으로 유입되는 외국 관광객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냉랭한 외교 관계와 서방 항공사들이 러시아행 항공편을 축소하거나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지만 러시아의 대규모 국내 인구와 풍부한 자원 덕분에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수도는 연중 언제나 한산하고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의 가장 큰 지표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끝없는 축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운이 좋다면 방문 중에 눈길을 사로잡는 이러한 축제를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현지인들에게는 평범할 수 있지만 모스크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꽤 흥미로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여름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에서는 사람들 여전히 반팔 소매 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곳의 활기찬 삶을 조금 보여드리면 낮과 저녁 모두 도시가 매우 생동감 넘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활기차고 편안한 삶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친구들과 함께 모스크바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으며 혼자 걷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고 어떤 이들은 카페에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거리에서 사진작가에게 사진을 찍히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특히 중요합니다.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여러분은 흔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내 중심계에서는 전문 카메라를 가진 사진작가들이 돌아다니며 아름다움에 신경 쓰는 러시아 사람들을 유료로 촬영합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람들은 영원한 추억을 남기고 사진작가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 사진작가들은 바닥을 높게 설정하여 도시의 번화의 배경을 설치하고 사진 촬영을 원하는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배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모든 구석, 공원, 강, 거리, 건축물은 완벽한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서유럽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도시의 건축물들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이들 각 건축물은 나라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나 이상적인 도시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모스크바는 대부분 충족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고 싶다면 수백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같은 공원이나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이 지겹다면 탐험할 수 있는 수백 곳이 더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나요? 모스크바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얼굴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오늘날 웅장한 건축물을 지닌 이 활기찬 도시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필요한 월순 수입은 약 4,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스크바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은 당신의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스크바가 당신에게 너무 비싸다면, 그래도 근처에 있고 싶다면 모스크바 동쪽에 위치한 블라디미르시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활기찬 분위기를 지닌 대도시 카잔이 있습니다.
카자는 사실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인 타타르스탄의 수도입니다. 아니면 핀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인구는 적지만 발전된 도시를 찾고 계신가요? 그런 도시가 모스크바 북쪽에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모스크바는 성인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도시로 모여듭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기술 대학들이 모스크바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며, 젊은 성인들은 국제적인 경력 기회를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오늘날 모스크바는 13개의 대학을 자랑하며 성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도시입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사진을 찍거나 찍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특히 러시아 여성들은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진을 몰래 찍더라도 그들이 알아차리면 공격적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합니다. 사실 러시아인들은 종종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으며 당신이 그들을 촬영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사진을 찍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외부 세계의 승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정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슬라브 인종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약 10명 중 8명은 피부가 밝고 종종 금발입니다. 따라서 많은 러시아인은 파란색 또는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지만 슬라브 외모에 대한 전 세계적인 매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관심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며 이는 그들의 높은 자존감에 기여하는 요소일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인들은 밤에 나갈 때만 우아하게 차려입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캐주얼한 낮모임에서도 꽤 우아하게 옷을 입는다. 러시아는 정교회 기독교에 속한 나라지만 이 나라의 종교 구조와 통치 방식은 사람들의 복장과 생활 방식에 개입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으며 사회적이나 정부의 압박이 없다. 그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단지 장소에서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도 거리에서 춤을 춘다. 이들의 삶에 대한 열정은 서유럽의 라이프 스타일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들은 에너지가 넘치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인다. 모스크바 주민들의 높은 동기부여는 또한 생계를 제공한다. 음악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뮤지션들이 거리의 모든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걷다 보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끊임없이 들려올 수 있다. 더욱이 저녁 노을 시간에는 모스크바의 인도의 사람들이 가득 차서 빈 보도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들이 카페에 가지 않더라도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공원과 보도 공간을 가득 채운다. 사실 모스크바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차를 코너에 주차하고 트렁크를 열어 후카를 즐깁니다. 이는 드문 광경이 아니며 공원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후카와 음료를 가져와 자동차 트렁크에서 야외를 즐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대신 모스크바 강이 푸른 강가에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어떤 러시아인들은 저녁에 다양한 용도로 벤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징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많은 담배 제품을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이 도시에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50세 이하입니다. 노인들은 대개 지하철에서 보이지만 거리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대해 언급하자면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한 지하철 네트워크 중 하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수도의 위험에 맞게 세밀한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모스크바의 지하철역들은
다른 러시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건축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 유산으로 남아있는 이 세련된 지하철 디자인은 러시아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모스크바의 각 지하철역이 얼마나 우아하고 깨끗한지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지하철 시스템은 11개 노선에 걸쳐 160개 이상의 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고급 자동차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러한 고급 차량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차량은 정말 눈부십니다. 어디를 보아도 페라리, 람보르기니, 메르세데스 등 다양한 자동차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납니다. 모스크바에는 말라야 브로니아라는 거리도 있습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의 엘리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세금이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주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말라야와 페트로프카와 같은 모스크바 거리에서는 가장 비싼 브랜드의 쇼핑센터와 가장 고급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이러한 거리의 교통 혼잡과 인파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모스크바는 다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영어로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도시의 다국적 구성 덕분에 음식 문화에서도 다양한 입맛에 맞는 요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스크바의 붐비는 거리는 신혼부부들이 자주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스크바의 엘리트 지역을 결혼식을 위한 장소로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강 주변에서 여러 커플과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놀라지 마세요. 모스크바 주민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음악과 장대함으로 특징 지어지기보다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로 이루어진 소박한 모임입니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러시아의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활기차고 안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탐나는 수도 중 하나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모스크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제약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국가가 매우 작지 않다면 수도 외에도 인기 있는 다른 도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처럼 나폴리가 로마와 함께 두각을 나타내고 영국에서는 런던 외에 맨체스터가 있으며 스페인은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자랑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외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439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600만 명으로 유럽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여겨집니다.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1200만 명의 인구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18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스탄불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때때로 러시아 내에서 모스크바보다 더 선호되기도 합니다. 이는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유럽에 가장 가까운 러시아의 메가시티로 핀란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와 같은 발트 국가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서류를 갖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주자는 이 시간 내에 유럽 국가에 도착해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모스크바보다 더 우수한 또 다른 장점은 바다의 탁월한 접근성입니다. 모스크바는 단지 강만 흐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도를 보면 도시의 서쪽 끝이 핀란드만으로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핀란드만 너머에는 발트해가 있습니다. 물론 바다의 존재는 도시를 인기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바다에 접근할 수 있을 때
활동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사람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해변으로 수영하러 갈 수 있지만 모스크바에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의 해변에서 특히 저녁 러시아워 이후 가족과 함께 한가롭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닷바람을 즐기며 도시의 해안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름이 좀 더 길기만 했다면 러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큰 휴양 도시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여기서의 여름은 빨리 지나가고 날씨가 급격히 식습니다. 더욱이 바다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도 흐릅니다. 이 강의 이름은 네바 강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쪽의 라도가 호수에서 나와 도시를 세 갈래로 나누고 핀란드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서쪽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섬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뉴홀랜드라고 불립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이 섬들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도시가 하나의 통합된 모습이 됩니다. 총 42개의 섬과 작은 섬들이 이 도시에 있습니다. 작은 섬들 외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베네치아로 알려져 있으며 55개의 운하와 거의 500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운하를 따라 많은 멋진 주택들이 요트 스타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주택들은 종종 나라의 부유한 엘리트의 거주지로 사용되거나 투자 호텔로 전환됩니다. 일부 건물들은 현대와 비교해 구식으로 여겨져 소유자들에 의해 비워져 있습니다. 특히 레노베이션이 필요한 건물들의 가격은 정말 놀라울 수 있으며 어떤 것은 약 5천만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도시의 또 다른 매력적인 측면은 백야 경험입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은 태국 같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활기찬 나이트라이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백야는 극지방 근처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밤을 의미합니다. 여름철에는 이 도시에서 햇빛이 19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오전 3시경에 떠서 밤 11시경에 집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세요. 이 장면은 한밤중의 것이지만 하늘은 어둡지 않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북극원에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이 현상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의 장소들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며 러시아 사람들은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를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로 기념하며 도시를 오락의 중심지로 변화시킵니다. 음악, 춤, 빛의 쇼와 다양한 시각적 장관들이 이 도시를 세계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로 탈바꿈시킵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여름 동안 잠들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빛 속에서 잠을 잘 수 없고 특히 여름철에 소음, 설마이라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무는 것이 다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현상을 세상에 아름답게 홍보하여 전쟁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명이 화이트 나이트를 직접 목격하고 밝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막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진정한 특별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제정 러시아 시대에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정 러시아의 수도로 200년 동안 기능했습니다. 도시의 기초는 1700년대 초 러시아의 황제인 표트르 대제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단순한 늪에 불과했습니다. 도시 이름에 포함된 피터는 표트르 대제 이름에서 온 것이며 부르크는 독일어에서 성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피터는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깊은 영감을 받았고 특히 베네치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러시아의 베네치아로 구상하며 운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착수했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러시아의 유럽 진출 통로로 보고 이 목적을 위해 도시 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Ist die Schauserie in Schausspiondirekt 1724년 설립되었으며 이후 40개 이상의 대학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교육과 연구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시는 러시아 전역의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모스크바와 함께 러시아의 상위 공학 및 기술 대학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대학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 코스 마르셀 프라이어 느르스트라우 레닌그라드라는 도시와 그 시기에 겪었던 포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레닌그라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큰 비극을 겪었고 900일 동안 굴복하지 않고 포위를 겨누고 리더스 사우 라이저 앤서 냈습니다. 바로 그 레닌그라드가 다름 아닌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1924년 레닌의 사망 직후 레닌그라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소련 시대 동안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을 유지하다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보리스 옐친 정부 해에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한 도시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역사 속에서 잘 보존되어 제정 시기와 소련 시대의 많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산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도시를 독특한 건축물로 장식하는 웅장한 건물들입니다. 지사르 디어버니스인데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면 매 발걸음마다 전화기나 카메라를 내려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매번 더 아름다운 건축 경관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포즈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의 놀라운 건축물은 종종 흰색과 갈색의 색조로 주요 거리 끝에서 끝까지 장식되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와 경쟁할 뿐만 아니라 많은 를 능가합니다. 도심의 중심인 네프스키 거리, 네프스키 프로스펙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역사적이고 건축적으로 꾸며진 네푸스데르사르스카 데르츠 거샤 거리에서는 코리더 안스 데르리에서 쓰레기 하나 발견하기 힘듭니다. 이 지역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두드러진 곳이며 꾸준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격하는 역사적인 건축물들은 종종 러시아의 제국 시대를 회상하게 합니다. 각 건물은 저마다의 이야기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시각적으로 매혹적이며 미학적으로 쉽게 모스크바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특히 근무 시간 동안에는 여러 사람들이나 자동차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당신의 시각적 경험을 진정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깨끗한 거리와 건축물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스크바와 함께 여기 모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대개 카페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들의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거리와 공원은 항상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당신은 매우 생동감 넘치는 도시를 만날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곳의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혼자 있지 않으며 러시아인들은 진정으로 친구를 사귀고 소셜 활동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낮에는 일하느라 집에 거의 머무르지 않고 밤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흐름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들은 항상 계획과 일정이 있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새벽까지 즐깁니다. 밤에는 거리마다 고급 자동차가 많아지고 부유한 러시아인들이 화려한 장난감으로 밤문화를 주도합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낮과 밤에 휴대전화에 붙어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크린을 응시하며 수분을 소모하곤 합니다. 저녁과 주말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원들이 얼마나 붐비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진정 삶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공원과 녹지 공간에 부족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공원 중 어느 곳에서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소리와 예술가의 존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 도시는 예술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백 개의 박물관과 역사적 장소가 있습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 카잔 성당, 페테르호프 궁전이 그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디제르서 뒤에서 몇 번째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러시아 건축물 중에서 카잔 성당은 가장 장엄한 구조물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설계된 이 성당은 1801년부터 그 웅장함을 유지해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성의 문해율이 90%는 고학력 인구를 자랑합니다. 이 도시의 러시아 여성들은 교육을 잘 받았고 직업 선택에 있어 용기와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고정관념이 자신의 경로를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두 도시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나라의 1억 4,500만 인구가 이곳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의 임대료는 모스크바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아파트 임대 가격을 확인하면 월 75,000 루블 이하의 집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쉽게 15만 루블에 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만 루블은 대략 $1,00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트보 두베르스라드룸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약 $1,000를 지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임대료가 너무 비쌌다고 느끼고 도심 근처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부드레보와 같은 작은 도시가 근처에 세월에 오아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하지만 더 저렴한 고층 건물에서 조용한 지역에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일부 주민들은 높은 집세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급여를 받지만 이 도시의 수백만 주민들 중 상당수는 한 달에 $1,000도 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일하여 집세와 기타 경비 르세와 슈머 정유로를 위한 하는 점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 꾸며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호화로운 생활 수준을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최소한 $3,000를 벌어야 합니다. 도시 내에서는 주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네브스키 대본에서 여러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있으며 네브스키 대본은 도시의 중심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관광 명소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의 지하철 건축에서의 성과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은 놀랍도록 아름답게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지하철은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걸작을 제공합니다. 이 도시에는 54K 지하철역이 있으며 지하철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장 먼 지점까지도 도달 observer persons라 fra sordur isser tradam diser annurid hour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기차로 이동하면 약 5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크루즈를 타고 이 도시에 도착할 경우 72시간 동안 비자 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Grün Abstion Circuitburger Bosses Saiger Internet. The 전 지역에 리라스 외국교 숙련도가 더럽지만 The 잘 하지 못한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적응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키릴 문자를 잘 모른다면 구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 또한 익혀야 합니다. 공식 기관을 포함한 모든 표지판은 러시아어로 되어 있으며 시내 전역에서 키릴 문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빈번한 비입니다. 이 도시에 살 계획이 있다면 비와 흐린 하늘을 대비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대다수 사람들은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유명한 도시들에 거주합니다. 러시아는 종종 이러한 주요 도시들 스와인스 사이지사이 워브렌더 안드로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를 넘어 러시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잊혀진 공화국들과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카렐리아 공화국입니다. 핀란드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독특한 지역입니다. 카렐리아는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으로 인구는 약 70만 명이며 면적은 18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러시아의 북서부에 위치한 이 지역의 약 85%는 숲으로 밀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 사람들의 생계는 이러한 숲에서 수확하고 가공하는 목재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리니그라드의 수도인 페트로잡 오츠르츠 워암스터 와이서 프라포람 모엠베면 현대 유럽 도시의 인상을 줍니다. 이 지역은 핀란드와 가까워서 현지 주민들은 종종 핀란드를 방문합니다. 이 근접성은 카렐리아의 건축에도 영향을 그리스
핀란드 건축과 다소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핀란드에서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을 닮은 다채로운 목조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조라 구조물은 핀란드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카렐리아 지역 주민들과 달리 이 전통적인 다채로운 목조 집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건물을 썩어가는 목자의 더미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서는 목조 집의 전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라 주요 우소샤시 번잡함과는 거리가 멀며 도로는 양호하고 길 모퉁이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러시아 중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휴가를 보러 옵니다. 지도를 보면은 카렐리아의 동쪽 부분에 수영에 적합한 지역이 개발되어 있는 해안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장소 중 하나인 키지 섬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한 장소는 러시아 외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세계 여행자들에게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카렐리아의 일부인 키지섬에서는 러시아 건축물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외딴 위치 덕분에 많은 소련 시대의 건물들이 상당한 손상 없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섬은 길이가 약 5.5km에 불과해 영구적인 정착지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섬에는 2개의 교회만 있으며 그 모두가 오래된 귀중한 유산입니다. 카렐리아 종종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숲은 열매로 풍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렐리아는 러시아 중앙지역으로의 과일 수출의 중요한 무역 지점입니다. Da Sansa Arbor Warasor de Sworsa Skrov Breedberg Gorloraus 하나 카드라 가잔스타 창 흔한 과일은 블랙베리이며 지역 주민들은 숲속 산책 중에 블랙베리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카렐리아를 방문할 때 블랙베리를 구입하고 싶다면 일시르 메브스투르 블랙베리를 약 130달러에 판매합니다. 이제 러시아의 서쪽 가장자리에서 동쪽 가장자리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인 사할린으로 불립니다. 사할린은 약 7만 2천 제곱 킬로미터의 인상적인 면적을 자랑하며 이는 체코 공화국의 육지 면적에 대략 해당합니다. Hier angorani menschwer시든 카렐리아오 아버데주적실 사할린 섬은 일본과 러시아 문화가 혼합된 장소입니다. 사실 러시아와 일본은 여전히 이러한 섬들에 대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동안 일본과 러시아 모두 이 섬을 자신들을 이 영토로 심었습니다. 1905년에서 1945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 섬이 일본 제국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약화되었을 때 러시아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일본으로부터 이 섬을 빼앗아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오늘날 사할린 섬의 남부는 일본에 속하는 또 다른 섬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 두 섬 사이에
면적이 약 43km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은 놀라운 자연미를 자랑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외진 지점 중 하나에 위치해 있어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사할린 섬으로 가는 것도 어려워 비행기로 몇 시간씩 걸립니다. 현재 러시아의 약한 외교 관계는 사할린과 같은 섬들이 세계적으로 발견되는데 더욱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별로 정착 수요가 없기 때문에 페리를 타야 합니다. 이는 사할린을 포함한 이 섬군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지진에 더 익숙하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터센타문을 술더 사할린 섬을 영구 거주지보다는 관광지로 방문합니다. 이 광활한 섬에는 소련 시대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러시아 전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 곳곳에는 현재 완전히 버려진 소련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섬의 해안을 따라 낚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섬에는 다양한 새와 물고기 종류가 풍부하며 심지어 바다 표범도 볼 수 있습니다. 섬에 버려진 등대에서 사할린의 케이블카를 타면 섬의 정령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시몬 사크시르세란 인간을 대신해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러시아의 버려진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쿠드로보라는 곳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콘크리트 건물 생기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내의 높은 월세를 피하기 위해 쿠드로보에 거주합니다. 다시 말해 쿠드와이데 쿠드와 사운스라바우버 나스 우리자울라드 샤워 기르슈라이 샤오마우스 사르샤우란 회오정을 위한 대량 주택이 가장 많이 지어진 러시아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정부 지원 계약업체들에 의해 건설된 이 건물들은 열악한 건축자재와 건축적 부적 야스르 부칸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내부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80제곱미터보다 작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를 걸어다닐 때 그들은 웃둘 솟은 고층 빌딩 사이에서 개미처럼 보입니다. 조감도로 마을을 바라보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동차들까지 매우 작아 보입니다. 코르드로보의 각 건물은 약 20층 높이로 고소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주택 단지는 평균 3,700 수용할 수 있어 이 지역의 극심한 도시화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새로 지어진 깨끗한 집과 괜찮은 커네이션 브라우스 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운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구 약 70만 명의 크라스노다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는 약 339제곱킬로미터의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잊혀진 러시아의 구석이 아닙니다. 북카프카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주요 도로는 적당히 살기 좋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일부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아스팔트조차
건물만큼 낡아 보이고 전선은 저개발 도시의 인상을 줍니다. 나쁜 점은 지금 비가 오고 있고 크라스 노다르 사람들은 코르드로보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없어 지늘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부드러운 땅으로 폭우가 내리면 진흙탕이 됩니다. 도시의 일부 지역은 건물들이 지어질 때 도로가 잊혀진 듯한 인상을 줍니다. Ralphs는 스페이스 드원 치오로 as jet버 스토리 시선을 터니면 다양한 세부 사항과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호츠크해에 인접한 마가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리어스의 극동에 위치한 최전선 중 하나로 스토러스 달러 아이셔 가라인 디조지 코아우자르스 골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마가단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 혹독한 추위, 굴라그 노동 수용소, 험준한 농촌 풍경이 떠오릅니다. 이 도시는 약 1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수백 개의 유령 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의 항상 하얀 눈으로 덮여 있으며 건물들은 다양한 색조의 흰색을 띱니다. 이곳의 추위는 매우 심각하여 사람들은 음식을 창문 밖에 보관하고 냉장고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투자보다 덜 발전한 지역 중 하나이며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건물들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경치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버스 정류장 정형을 제공한다고 주장됩니다. 최근에 버려진 건물들에는 한때 이곳을 집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물건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주 중인 건물들의 전반적인 상태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이제 튜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가끔 타이바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은 러시아의 자치공화국 중 하나이며 흥미롭게도 터키어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튜바는 러시아 남부 몽골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또 다른 터키 자치공화국인 알타이와 접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투바 공화국은 아시아의 정확한 지리적 중심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잘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거의 35만 명에 달하며 이 튀르크 공화국은 17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국가들보다 크기가 큽니다. 수도는 투바어로 붉은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3분의 1의 공화국 주민들이 이 도시를 고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 소홀하다는 가장 뚜렷한 지표 중 하나는 잦은 먼지 폭풍이 공화국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거리와 도로가 많기 때문에 가장 작은 바람에도 시야를 가리는 먼지 구름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수도 카이세라에서 많은 도로가 아스팔트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투바는 러시아 내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서 난방을 위한 석탄 사용 때문에 하늘은 회색 안개로 덮인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투바는 개발이 덜 된 마을의 분위기를 풍깁니다. 주택은 종종 소박한 나무 오두막처럼 보이며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는 20년에서 25년 전의 역사책에서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건물도 존재하지만 반드시 최상의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는 건설 잔해 위에 세워져 있어 아이들이 먼지가 쌓인 장비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탐험되지 않은 독특한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곳과 신비로운 장소가 있으며 기후와 생활 여건이 극도로 열악합니다. 이러한 장소 중 일부 수라son 역사 사르 휴줄 웅치나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장소 중 하나가 바로 보르크타라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보르크타는 러시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신들 이삿너 유워 인삿 스토리스 슈왕스 일세리스 와 파저 등들 어느 성취 인슈르시나미너 이 도시는 북쪽으로 너무 멀고 고립되어 있어서 1년 중 절반 이상 동안 하늘에서 검정과 흰색 사이에 회색 톤을 경험한 베스파 사스 월사우비라 와 엔젤와 사드 섬비서 대대적으로 최근까지 보르크타는 소련 내에서 전략적 위치에 있었고 특히 석탄 채굴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와 함께 보르크타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석탄갱들이 하나둘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이 도시 인구의 3분의 2가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오늘날 이 넓은 면적 24,000 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는 도시는 약 10,000명의 거주자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이 도시의 면적은 세계 여러 나라와 주요 도시보다 더 큽니다. 이러한 낮은 인구 밀도는 보르크타를 진정한 유령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지리 정치적 상황, 즉 약한 글로벌 관계는 이러한 외딴 도시를 방문하거나 영구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작은 정착지에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들이 잊혀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보르크타는 병원, 대학 또는 대형 슈퍼마켓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 도시에 제대로 된 고속도로조차 없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연결은 기차선이며 그 기차선조차도 소련 시대의 강제 노동 수용소의 수감자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 수감자들이 철도를 건설하기 전에는 모스크바에서 도시로 가고자 하는 이들이 보트를 타고 강을 항해해 보르크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날 이도알 도시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려 45시간, 약 이틀 동안의 계속되는 기차 여정을 견뎌야 합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친구들. 이 도시에는 공항이 있지만 보르크타의 잠산에서 디자인스 기상 조건으로 인해 공항이 정기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외진 장소로의 항공편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보르크타의 생활 장면을 살펴보기 전에 그 최근 역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도시는 사실 소련 시절 악명 높은 굴라그 수감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명령기 나서 R&D 다른 쓰여졌고 이후 191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요지프 스탈린의 지배하에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보르크타는 강제 노동 캠프였습니다. 소련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한 정치인과 도시 주민들이 처벌의 형태로 이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될 뿐만 아니라
석탄 광산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정권을 위해 이 캠프의 근무 조건은 극도로 열악하여 보르크타로 추방된 사람들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혹독한 추위와 가혹한 대우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굴라그가 설립된 이후의 첫 30년 동안 일부 출처에 따르면요, 약 170만 명, 다른 출처에 따르면요, 3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굴라그는 스탈린 사망 몇 년 후에 국가에 의해 연경에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1960년대 이후 보르크타는 호화로운 소련 스타일의 건물과 비즈니스맨들이 몰려드는 현대적인 러시아 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찾는 이들은 보르크타와 같은 주요 산업 도시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임대 지원과 같은 사회적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르크테는 13개의 주요 활발한 광산이 있어 이곳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석탄을 수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석탄 채굴은 지난 100년간 내내 중자유 ROR enduring year RR inshore answer 와인료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보르크타는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Arsanwa source 보르크타는 다시 가치를 잃었고 사람들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13개 활발한 광산 기업들은 하나둘씩 폐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중한 일자리 시장인 광산이 폐쇄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규모 비즈니스에도 피해가 갔습니다. 보르크타의 광산 폐쇄의 주요디어란 세계 G Power 보르크타의 광산이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석탄은 50년 전 공장과 기계를 난방하는 놀라운 연료 자원이었으나 현대 기술 시대의 카타르와 유아 쿠웨이 이츠 아이트 서 천연가스 및 유전이 발견되면서 석탄의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가들은 석탄으로 작동하는 구식 기계 대신 아랍 국가에서 발견된 서식우 부동대술로된 기술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따라서 보르크타는 굴라크 시대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현대적으로 발전한 도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보르크타는 여전히 소련 슈트란스 이자스 유하드리 지도자, 지자자, 동상과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면 새로운 건설이나 활동의 징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교통도 없고 인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창백한 공포 영화 세트와 같아 유령이 살 것 같은 장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건물이 여전히 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아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교통수단 때문에 러시아의 노숙자조차 이 지역에 끌리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석탄이 활발히 채굴되고 있는 곳은 단 4개의 활성 석탄 광산뿐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 채굴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들 크루스 자신의
거주 건물을 다른 버려진 건물들과 구분하기 위해 색칠합니다. 건물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을 보면 약간의 생명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카스 정성스럽게 준비된 영화 세트나 비디오 게임의 분위기를 띱니다. 이곳은 북극과 매우 가까워 여름에 이 시기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6월과 7월에도 두꺼운 코트를 입고 돌아다닙니다. 집 안에는 개봉된 음료와 캐비닛 안에 책들이 있습니다. 약물조차도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누군가가 살았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눈 아래 방아차인저 이러한 증거의 일환입니다. 고요함이 극에 달한 버려진 도시에서 때때로 들리는 가장 오싹한 소리는 이 지역을 배회하는 길 잃은 늑대들의 울음소리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영역보다 자연이 되찾은 서식지가 더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의 무성한 들풀도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특히 바쿠타의 완전한 어둠이 닿은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시도입니다. 밖에 나가면 가장 미세한 소리조차 당신을 차가운 땀으로 뒤덮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m 너머에 무엇도 볼 수 없고 도시 전체가 어둠에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야생 동물이 당신 쪽으로 달려오는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포르쿠타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 시대의 모든 독창성을 변형 없이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조란 서벨 서ang on isers ner refer한 디서 서리 구월이 안디 아드리엘리프스와 수직넌 간판은 그저 어제까지 있었던 것처럼 서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세기의 완벽한 박물관 도시로 쉽게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외에 여전히 기능하는 연은 드문 인프라 중 하나는 신호등입니다. 그마저도 신호등은 기둥에 설치되지 않은 소련 시대의 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버스 정류장도 현대와는 거리가 멀어 쓰레기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버려진 도시에서 활성화된 버스 교통의 존재는 그 자체로 특권처럼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좋은 병원이 없고 대학도 없습니다. 만약 이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병에 걸린다면 사운더 보르쿠타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는 작동하는 난방 시스템이 있지만 버려진 유닛의 파이프가 얼어 있어 뜨거운 물이나 열기가 다른 거주 유닛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도시에 차량이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그 차량 역시 기차로 보내진 것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Zalaiser Tower where I Whites are incredible 오직 보르쿠타 내에서만 운행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음식과 약품 또한 이러한 기차를 통해 운반됩니다. 이하의 도시의 주민들은 대개 50세 이상으로 무력하고 가난한 산 프라인프런스 사스란 사르드렌스 Wadiru we were sure San Train Strani we bani strain it rain strapper away with recent shores or our four so diu 된 젊은이들은 이곳에 남지 않으며 더 나은 삶을 찾아 모스크바와 유럽으로 이주합니다. 여기에는 광산 일자리만 있을 뿐이고 광산에서 빈번한 사고로 인해 젊은이들 타와 아른샤서 이는 절사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묘지를 살펴보면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은 대개 매우 젊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의 4개 활성, 광상, 오르세스,
있습니다. 고인들의 보고서를 공개된 자료에서 검토해보면 광산 폭발, 메탄가스, 낙석, 고소에서의 낙하와 같은 사건들이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래의 월 보쿠테이 시장이 정착할 생각이 있다면 그곳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보쿠타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다면 15만 루블의 3베드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5만 현재 1,500 미국 달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쿠타에서 집을 사는 것은 해외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unsicher, ukintrauer jiao en sur san ser en der en gak per dios sur rauer en trauer ars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앞으로 100년 동안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전 세계와 기후과학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기후 문제 때문입니다. 한때 유럽과 중동의 중위도 국가들은 여름 기온이 30도였지만 오늘날 이 지역에서는 50도 섭씨의 기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기온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극지방에 가까운 그린란드와 보쿠타와 같은 장소들은 따뜻해지고 기후적으로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며 아파트 의 가치에 아마도 수십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그곳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팔 수 없어서 짐을 챙기고 보쿠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택 소유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토지 중 하나를 소유하게 될 가능성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바쿠타는 역사적인 과거와 기후 조건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불편함에 적응해야 하며 50년 전의 편의시설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5월과 6월에도 그들은 코트와 모자를 착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우 좋은 급여 제한을 받았더라도 러시아 최북단의 황량하고 추운 도시에서 살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러한 얼음처럼 차가운 오래된 도시들이 결국 시간에 따라 사라질 운명인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